고객 만족도 1위였던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가정의 신뢰를 받아온 유통업체 오스틴 홈웍스. 폐업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린 CEO의 선택은 엄청난 대가를 불러옵니다.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SNS에는 악플이 넘쳐나며 결국 그의 딸까지 저품질 제품으로 인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가족은 갈라지고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한때 무시했던 한국 파트너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믿음을 다시 사는 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제품에 담겨있는 진짜 브랜드는 신뢰를 판다는 메시지를 담은 감동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벤틀리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유통기업 오스틴 홈웍스의 CEO였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도 CEO 자리에 앉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오만함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끄는 오스틴 홈웍스는 그야말로 미국 가정의 필수 브랜드였습니다. 주방용품에서 전자기기, 생활소품까지 없는 게 없었고 우리는 언제나 품질은 신뢰로 통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라는 타이틀은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땀 흘려 이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건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순간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부과된 관세가 치솟았고 저희가 주로 수입하던 고품질 한국 제품들의 단가가 2배, 3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 제조사들은 최선을 다해 가격을 맞춰보려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용 부담, 환율,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더는 지금의 가격으로는 납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의 생존이냐, 브랜드의 원칙이냐, 그리고 저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꽤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계신 동남아의 저가 제조사를 찾았고 무려 단가가 절반 이상 절감됐습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소비자는 계속 우리 제품을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실제로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는 붉은 상승 곡선이 가득했고 이사회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위기 속 기회를 만든 CEO라는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팀장 마커스는 일찌감치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지금은 매출이 좋아 보여도 곧 문제가 생깁니다. 고객들은 품질에 민감합니다. 요즘은 불만 한 줄이면 SNS에 폭발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품질? 그건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돼. 가격이 깡패야, 마커스. 우리는 미국인이야. 계산 먼저 해야지. 그리고 또 한 사람, 한국 파트너였던 사라 김 이사. 제나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의 핵심 인물로 7년 넘게 함께 일했던 신뢰 깊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럴 땐 더 돌아봐야 해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도 역시 무시했습니다. 사라, 난 이제 더 이상 고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 이해해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든 게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접착 불량, 전선 마감 미흡, 작은 부품의 조립 오류까지. 처음에는 고객센터로 몇 건 정도의 불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고객 불만은 수백 건으로 폭증했고 SNS에는 믿고 샀다가 폭망, 믹서기 켜자마자 연기 뿜음. 이게 진짜 미국 1위 기업이 만든 제품 맞음? 같은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날 저녁, 제 딸 엘리자가 믹서기를 사용하다 고장 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무디를 만들려고 평소처럼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믹서기 안에서 큰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조각이 튀어올라 눈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큰 부상은 면했지만 병원에서 꿰매야 했고 아이는 한동안 주방에 들어가길 꺼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듯 주저앉았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아니라 이제 제 가족이 다쳤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제 딸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느새 저희 집 식탁 위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잇따라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신뢰는 깨졌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아내 샬럿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회사 일에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였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함께 무너졌어. 당신은 언제부터 계산기만 보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로 무언가를 돌이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라 김. 한때 제가 냉정하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버린 신뢰, 그 신뢰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라, 혹시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라에게 다시 전화를 건 날은 유난히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몇 초 흐른 후 그녀는 뜻밖에도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래 걸리셨네요. 지금이라도 전화 줘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비난이나 냉소도 없이 그렇게 받아주는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걸 잃은 것 같아. 사라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한국에 와보시겠어요?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하나의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만했고 서두르며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라는 공항에서 직접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변함없이 단정한 그녀의 모습과 차분한 눈빛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내일 공장부터 보여드릴게요. 다 둘러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과장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나 일렉트로닉스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중소형 규모 공장이었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청결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자신이 맡은 공정에 몰입하고 있었고 품질 검사 과정은 3번 이상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생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믿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고객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부품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우리 회사의 상황이 겹쳐졌습니다. 서둘러 비용을 아끼려다 불량품이 고객의 주방을 위협했고 나의 딸을 다치게 했으며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사라는 이어서 연구개발팀, 고객센터, 물류센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제품 하나가 고객 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성과 품질 기준이 들어가는지를 직접 보고 나니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벼운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사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리처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마케팅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를 긴급 회의에 소집합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제 첫 마디는 내가 틀렸습니다일 것입니다.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큰 심호흡을 한 뒤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CEO가 아니라 인간 리처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판단 실수로 인해 회사는 신뢰를 잃었고 여러분은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족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줄 진짜 파트너와 함께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마커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뒤를 따라 직원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라 김과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재개를 선언하고 오스틴 홈웍스의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국산 제품으로 돌아가고 품질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과의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첫 번째로 한 일은 전 제품 라인업을 전면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제품은 즉시 철수 조치했고
제나 일렉트로닉스의 한국 제품을 다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씨는 깊이 퍼져 있었고 거래처와 소비자들은 또 바뀌는 건가라는 반신반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설명회, 대리점 미팅, 미디어 인터뷰까지 하루에도 수차례씩 사람들을 만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돕는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했고 제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저의 노력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사라김이 미국 출장으로 본사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 구성된 프리미엄 믹서기 모델을 본사 쇼룸에서 점검하기로 했고 실제로 얼마나 제품이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제품 테스트를 마친 후 저는 사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인근에 새로 생긴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나오는 다채로운 반찬들, 반듯하게 정돈된 상차림,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설명해주는 직원의 서비스까지.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성이 제품에도 반영되는 거겠지. 라며 흐뭇하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입 안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고 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조용히 일어나려 했지만 사라는 제 얼굴을 보고 곧장 말했습니다. 리처드, 괜찮아요? 왜 식사를 멈췄어요? 저는 당황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임플란트 충전재가 빠졌어요. 미국에서 임시로 해둔 건데 이런 일이 왜 지금? 그때 식당 점원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치과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해 주었고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미국 돌아가서 해결할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지금 가면 돼요. 근처에 아주 좋은 치과 있어요. 30분이면 끝나요. 저는 그 말에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치과를 지금 간다니요? 미국이라면 예약에만 2주, 진료에 3주 걸립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급하게 아무 병원이나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라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함께 가드릴게요. 결국 저는 억지로 끌리듯 따라 나섰고 근처에 위치한 중형 치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했고 접수도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최첨단 장비로 입안 상태를 즉시 진단하더니 충전재를 교체하고 마감까지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진료는 단 25분 만에 끝났고 저는 아무 통증 없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한 달 이상 걸릴 일이 한국식 치과에서는 점심시간 하나로 해결된 겁니다. 진료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치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 나 지금 약간 문화 충격받았어요. 한국의 문화는 정말 다른 세상의 것인 것 같네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에요. 효율과 배려가 동시에 있는 곳.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사람을 위한 진심이 숨겨져 있는 나라라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심이 바로 제 브랜드가 다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김과의 공식 파트너십은 빠르게 신뢰를 회복해갔습니다. 그녀는 제품 기획부터 품질 점검, 물류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주었고 저 또한 회사 내부 구조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센터를 강화하고 품질 피드백을 매주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제품은 한국 부품으로 다시 구성되어 출시되었고 초기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믿고 쓰는 오스틴 홈웍스가 돌아왔다. 이제야 제대로 된 믹서기를 쓰는 기분 같은 리뷰들이 올라왔고 한때 등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브랜드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숫자만 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슬로건도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다시 만드는 기술이라는 문구는 저와 사라가 함께 만든 문장이었고 회사 전 직원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딸 엘리자 역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고 이후로 한동안 주방에 들어가길 꺼리던 아이가 어느 날 믹서기를 꺼내와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던 그 작은 손이 어찌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작동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고 아이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빠 회사 거야? 이번엔 진짜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 샬럿과도 다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용기를 존경해.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의실 한쪽 벽에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브랜드는 제품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이 문장은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거래 협상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을 잊지 않았던 파트너에게,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나라에게.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품질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경영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진심을 포기했던 걸까? 그리고 다시 답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국 우리가 남기는 건 신뢰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위기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꾸준한 신뢰 회복의 노력으로 몇 달 후 회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 전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회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도 끈끈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한국으로 직접 가보자고요. 이번엔 계약서도 없고 회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의 마음 하나만 들고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개월 전 몰락의 위기 속에서 다시 손을 내밀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은 깔끔했고 모든 안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에 제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사이에 고궁이 어우러진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호떡을 먹었고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조용한 오후를 즐겼습니다. 둘째 날, 사라김이 저를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리처드, 이번에는 비즈니스 말고 한국의 진짜 속살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조용한 항구 도시였고 그곳의 한 전통궁의 마을에서 나전칠기, 장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칠의 향기로 가득했고 장인은 조용히 손끝으로 자개 조각을 붙이며 작품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명상을 하듯 집중되어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주문이요? 제가 묻자 장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팔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이 먼저 완성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결과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팔릴지 안 팔릴지, 성공할지 망할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과정에 있고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 장인은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의 논밭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리만큼 정성이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에도, 음식 하나에도, 그리고 제품 하나에도 그들의 손길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결국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날 사라와 함께 한강을 따라 걷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사라, 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겉으로는 빠르게 발전한 나라지만 안에는 아주 오래된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군요. 저는 이제야 진짜 경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처드를 기다린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짐을 싸며 딸 엘리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엘리자, 다음엔 아빠랑 같이 한국 와볼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아빠가 말한 그 믹서기 만든 곳도 볼 수 있어. 그럼. 그리고 아주 멋진 유자차도 같이 마시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와의 인연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진심을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고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